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프레임 단위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프레임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이미지 두 장을 불러오는데요. 빈 곳을 더블 클릭해서 불러옵니다. 학습 자료 폴더에서 먼저 이미지 12번 하늘 이미지죠. 하늘 이미지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는 어떤 걸 해볼까요? 구름을 한번 해볼까요? 구름 2번 두 개 선택을 해서 불러옵니다. 열기. 적용이 됐고요. 구름 이미지에 이제 이미지 12번에 구름을 적용을 해보죠. 무브 툴 사용을 해서 끌어다가 이미지 12번 쪽으로 갖다가 딱 적용을 해줍니다. 구름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크군요.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컨트롤 T 키 눌러주고요. 크기 같은 비율로 설정을 해줍니다. Shift 키를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크기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죠. 적당 크기가 됐다면 이 상태에서 이제 적용을 해봅니다. 엔터 키를 눌러서 이제 크기 조절에 대한 설정을 끝내주고요. 아주 맑은 하늘이죠. 하늘에 구름이 있고요. 지금 적용한 구름까지 사용을 해서 구름이 흘러가는 이동을 하는 그런 장면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두 개의 레이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기 위해서 타임라인에 트랙을 만들어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프레임 단위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프레임 애니메이션 선택을 해주고요. 크리에이트 프레임 애니메이션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타임라인이 만들어졌고요. 이전 시간에 배웠던 타임라인 방식과는 좀 다르죠. 현재 하나의 프레임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초에는 29장, 거의 30장의 프레임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 30장의 프레임이 1초 동안 쑥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그런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래쪽 기능을 살펴보면은 플레이 버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트윈 기능이 있는데 요건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프레임 만들어줄 때 사용되는 크리에이트 뉴 프레임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새로운 프레임이 만들어지고요. 프레임별로 살펴보면은 1프레임과 2프레임에 별다른 차이가 없죠. 가령 2프레임에서 이 1번 레이어죠. 1번 레이어에 눈을 이렇게 숨겨 놓으면 2번 프레임에서는 구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각 프레임마다 레이어의 설정을 다르게 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방식이 이제 프레임 애니메이션 방식입니다. 지금의 애니메이션 방식은 아래쪽에 있는 요 스위치 버튼을 통해서 타임라인 방식으로 할 것인지 프레임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때그때마다 변환을 해서 작업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일단 프레임 애니메이션에서 타임라인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오면은 원래 사용이 됐던 이 프레임이 없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일반적으로는 프레임 애니메이션 방식으로 작업을 할 거라면 계속 그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타임라인 방식을 사용할 거라면 계속 타임라인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프레임 아래쪽에 보면 여기 삼각형 버튼이 있는데요. 팝업 메뉴죠. 열어보면은 현재의 프레임을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사용할 것인지 플레이했을 때 사용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가령 5초로 해준다면 현재의 프레임이 5초 동안 재생을 할 때 정지된 상태에 해당 프레임이 계속 머물러 있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보통은 노 딜레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 볼까요? 클릭
해서 만들어주고요. 자, 여기에서 구름의 위치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쭉 바꿔봅니다. 그러면 현재 프레임에서는 첫 번째 프레임과는 다르게 구름의 위치가 바뀌었죠. 자, 그리고 또 다른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구름의 위치 바꿔봅니다. 또 하나 프레임 만들어주고 구름의 위치 바꿔주고. 자, 이렇게 해준다면 각각의 프레임마다 구름의 위치가 달라지죠. 자, 물론 구름의 크기도 뭐 다르게 설정을 해준다면 각각의 프레임의 구름의 크기가 달라지는 그런 장면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플레이를 해보면, 자,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플레이, 플레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 프레임마다 작업을 다르게 해서 플레이를 해서 애니메이션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프레임은 딜리트, 휴지통 버튼을 클릭해서 삭제를 해줄 수 있고요. Shift 키를 눌러서 여러 개의 프레임을 동시에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해줄 수도 있고요.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비트인 기능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비트인 기능을 사용하면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들어 주는데요. 여기서 프레임과 프레임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면 그 중간에 변화되는 과정을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새로운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됐죠? 그 다음에 위치를 바꿔 봅니다. 자, 그럼 여기하고 여기의 위치가 달라지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프레임은 이 정도로 해주고요. 자, 처음에는 구름이 보이지 않았다가 오페시티 0으로 해주고요. 자, 여기서 설정을 할 때 첫 번째 프레임에서 변화를 주면은 모든 프레임에 같이 변화가 생깁니다. 즉, 두 번째 프레임에서도 이제 오페시티, 즉 불투명도가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100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다가 자, 여기서 나타나죠.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프레임을 사용을 해주고요.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 비트인을 사용을 해봅니다. 비트인. 자, 트윈, 자, 여기서는 트윈이라고 사용이 되죠. 자, 트윈 애니메이션 프레임 버튼을 클릭해 주면은, 자, 이제 트윈 설정 창이 나타납니다. 자, 트윈 위드를 보면, 자, 현재 선택된 프레임, 다음 프레임에서, 프레임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저기, 실렉션이면 현재 프레임이죠. 이제 두 개의 프레임을 모두 선택을 했다면, 그 사이에 만들어지고요. 자, 그리고 라스트 프레임은 마지막에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 주는데, 자, 현재는 넥스트를 해줘야 되겠죠. 해주고요. 자, 어떠한 프레임 개수를 몇 개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프레임 투 애드를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가령 이번에는 한 1초 정도 두 개를 사용할 거니까 한 29개? 너무 많은가요? 한 10개 정도만 해봅니다. 10개. 자, 해주고요. 자, 레이어는 지금 전체 레이어에 해당이 되게끔 지금 올 레이어로 해줬고요. 셀렉트 레이어를 사용하면 현재 선택이 되어 있는 이 레이어에 대해서만 트윈, 즉 레이어가 프레임이 생겨납니다. 자, 그리고 파라미터에 대해서 사용 여부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자, 포지션에 대한 거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오페시티 그 다음에 뭐 이펙트는 현재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자, 이펙트에 대해서 트윈을 통한 프레임을 사용을 할 때 추가를 할 때 지금의 파라미터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일반적으로는 모두 사용을 하게 되겠죠. 자, 이제 설정이 끝났습니다. OK 버튼을 클릭해 보면 자, 새로운 프레임이 중간에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총 10개가 만들어졌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플레이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처음엔 보이지 않았던 구름이 자, 중간에 서서히 나타나고요. 위치도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플레이. 자, 이런 식으로 트윈 작업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할 때의 반복되는 횟수는 여기에서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 once는 한 번, 자, 3time은 3번 반복해서 애니메이션이 재생이 되고요. forever는 무한 반복으로 재생이 됩니다. forever를 해주고 플레이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자, 계속 애니메이션이 반복이 되죠.
정지를 해주고요. 한 번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애니메이션 작업을 계속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지금의 위치와 오페서티, 불투명도 뿐만 아니라 이펙트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서 뭐 구름의 색깔이나 이런 색깔을 바꾸는 이런 작업을 한다면 지금 이제 작업했던 이 상태를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게 되겠고요. 뭐 가령 어저스먼트의 휴 세츄레이션으로 들어가서 컬러라이즈 켜주고요. 구름의 색깔을 바꿔준다면 바뀌어진 구름이 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토샵에서 이와 같이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뭐 애프터 이펙트나 프리미어와 같은 이런 동영상 편집 툴하고는 좀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툴하고 똑같이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작업에 좀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지금의 애니메이션 기능은 포토샵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표현이 된다고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고요. 자, 지금 같은 작업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이전 시간에 우리가 퍼펫 워프 기능을 사용을 해본 적이 있었죠. 자, 관절을 만들어서 이렇게 변형을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지금의 요 애니메이션 프레임 애니메이션 기능을 가지고 또 이렇게 관절이 움직이는 그런 장면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뭐 애프터 이펙트의 퍼펙트 핀 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좀 애니메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조금 번거로운 그런 작업이 필요하긴 하지만 표현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자, 오픈 메뉴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관절 인형을 하나 불러옵니다. 열기 적용됐고요. 배경을 빼봅니다. 매직 이레이저 툴을 사용해서 배경을 없애줍니다. 클릭 없애졌죠.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사용을 해봅니다. 자, 클릭해서 하나 만들어주고요. 자, 이제 퍼펫 워프를 사용을 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각 프레임별로 이제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 자, 지금의 이 기능은 이제 여러 개의 레이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트윈 기능은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자, 그 부분이 좀 불편하긴 하죠. 자, 여하튼 뭐 다른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 포토샵만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뭐 이 정도의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좀 불편해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물론 영상 편집을 위한 전문 그런 툴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겐 뭐 굳이 포토샵에서 이와 같은 작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 줍니다. 자, 새로운 프레임 하나 만들어 줬고요. 자, 레이어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레이어 끌어다가 크리에이트 뉴 레이어 갖다 놓고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첫 번째 프레임에서는 요 장면만 보이게 해주고요. 두 번째 프레임에서는 요 장면만 보이게 해줍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자, 하나의 프레임만 더 복사를 해줍니다. 됐고요. 자, 역시 레이어를 복사를 해주고요. 프레임도 하나 더 추가를 해줍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프레임은 하나 없애주고, 자, 두 번째 프레임은 두 번째 것만 보이게, 세 번째 프레임은 세 번째 것만 보이게, 자,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프레임은 요 모습 그대로 사용하고요. 두 번째 프레임 선택을 해주고, 자, 역시 두 번째 레이어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퍼펫 워프를 적용을 해볼까요? 자, 그리고 클릭 관절마다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약간의 변화를 줍니다. 조금의 변화를 주고 엔터. 됐나요? 자, 그럼 두 번째의 레이어의 모습은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레임과 모습이 달라졌죠? 자, 세 번째 프레임은 다시 첫 번째 우리가 처음 불러왔을 때의 그 모습이죠. 자, 그럼 세 번째 레이어 선택을 해주고요. 자, 여기에서도 퍼펫 워프를 다시 한번 적용을 해서 변형을 줍니다.
자, 퍼펫오프 앞서 적용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보존이 되면 참 좋은데, 자, 그 보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모습에 대한 변화를 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엔터. 자,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 이제 세 번째 프레임은 세 번째 레이어를 사용하고 있었죠. 자, 두 번째는 두 번째, 그리고 첫 번째는 첫 번째.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변화되는 그 모습에 따라서 사용되는 레이어도 개수만큼 똑같이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이 부분이 좀 번거로운 점입니다. 이제 포토샵에서 애니메이션을 표현하는데 약간 좀 불편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여하튼 어떠한 효과를 통해서 변화를 주고자 한다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레이어로 개별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이 포토샵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방법이라도 사용을 해 줘야 되겠죠. 자, 여하튼 포토샵에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표현을 해주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뭐 비디오 타임라인 방식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프레임 애니메이션 방식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서 작업에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애니메이션 하는 방법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기본 강좌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작업했던 내용을 최종적으로 이제 파일을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